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의 좀 패착 같은 건데, 그리고 관상의 가장 큰 고등 오류 중에 하나는 한명회를 왜요? 너무 근데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하죠? 12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안녕하세요. 과몰입 조선사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3명 모였는데 인사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제가 책방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쁜 사람이죠. 뭐. 많은 위인들 중에서 이 사람을 골랐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역사 재밌지 않나요?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재밌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를 기망을 한 거죠. 법이 관여하기 직전까지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지금의 시대에서 판단을 해보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인권이고요. 청취자 아버님,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뭐 사극, 웹툰, 나무위키. 나무위키요? 이렇게 애를 기르주고 나는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 공부를 하러 왔는데 네. 이 버티는 것이 왜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혹시 이번 총선이 진짜 끝난 지가 언젠데 SBS는 또 그런 정치 세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저는 항상 사실 과몰입 인생사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봤죠? 애청자입니다. 애청자죠. 네네. 누구 나와요, MC로? 거기 혹시 배성재 씨? 안 나와. 장도연 씨? 아니에요. 장도연 씨 안 나와요? 안 나와요. SBS 많이 나오시던데. 우리 선택이 맞아. 우리 선택이. 지금 또 교양국에서 굉장히 또 밀어주고 있고 앞으로 또 SBS 교양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과몰입 인생사에서도 이 딜레마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훌륭한 버튼이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홍콩에서 배우 계약을 한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삼합회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 얘기를 하다가 어떤 순간 포인트가 오면은 나라면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이 버튼을 따라서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파란색이 좌쪽에 있는 것도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전혀 그런 상관이 거 아닙니까? 없고요. 네. 예. 자, 이제 본격적 얘기 시작을 해볼 텐데 처음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지고 자극도 조금 있는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수양대군을 가져왔어요. 뭐지 아는 것처럼. 알죠? 이정재 씨잖아요. 그죠, 이정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럼 좀 공부는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약간 좀 화도 많이 내고. 좀 예, 무자비하고 맞아요. 무자비하고. 뭐 엄청 등력신. 그거는 영화? 관상 말고는 배운 게 없으신 거. 저희는 영화로 배웁니다. 역사를. 두 분 혹시 그 드라마 아주 예전 드라마라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기분 진짜 이상해요. 무슨 드라마요? 한명회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건 기억하네. 이덕화 씨가 한명회 역할을 맡은 한명회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좀 비슷하게 그려지기는 합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수양대군을 그릴 때는 두 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무자비하고 그렇죠. 굉장히 좀 난폭하고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았죠.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비슷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서울의 봄 나왔을 때 보면 그 이제 12.12 쿠데타를 네, 전두광 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일이 이제 개유정난이라는 수양대군이 했던 땡땡치고 쿠데타인 거죠. 땡땡을 쳐야 되는 게 쿠데타라고 하는 건 일단 근대 이후에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절에도 이제 그걸 갖다 붙이기는 조금 모호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네. 일단 수양대군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예요, 둘째. 세종의 둘째입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무조건 맏아들이 이어야 된다라는 그게 과제예요. 근데 세종의 진짜 과제. 궁금한 게 그런 게 성리학에서 유래를 하는 건가요? 유교, 근데 그거는 사실 유교랑 성리학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도 그렇고. 훨씬 심해요.
왕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은. 귀족은 적장자가 아니면 그 귀족의 자기 자체를 못 물려받아요. 백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백작이 되는 거지 둘째 아들은 백작자에게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체가 없어요. 야, 걔는 더 심하네. 이 적장자가 모든 것을 갖고 가는 건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 아, 그렇죠. 지금 없죠. 그렇지만 이 역사에서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문종이 세자 시절부터 세종 다음에 왕이 되는 당연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능력도 보여줘요. 대리천정을 할 때도 굉장히 뛰어나게 합니다. 그때 수양은 그럼 뭘 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의 좀 패착 같은 건데 원래는 조선은 종친의 정치 참여가 금지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왕자들이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친하게 지내는 관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 세력이 생겨요. 파벌이 생기잖아요. 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시키는데 세종은 너무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아요. 문종이 나를 닮아 뛰어나고 정통성에도 흠결이 없고 그러면 그래 동생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때 수양도 정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주로 하는 게 사심들을 접대하거나 술 술 잘 마셔요. 마시는 거 이제 좋아하고 무예 이런 거에도 조금 능하고 그다음에 풍수 이런 거 좋아하고 아빠 세종 묘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왕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종이 2년 한 4개월 정도 만에 죽어요. 이 단종 자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작은 아버지가 욕심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조금씩 아마도 이때부터 나도 한번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더라도 명분이 진짜 중요했을 거란 말이죠. 네. 조선시대에.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 그게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황표정사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열두 살인 단종이 그 아버지 때의 고위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공감대가 있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양대군이 날짜를 딱 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날짜냐면 일단 왕이 안전해야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왕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단종이 누난의 집으로 가요. 개유년 10월 10일이었고요. 밤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샜을 수도 있다. 수양은 고민을 해요. 가는 게 맞나? 밖으로 샜으니 조금 뒤에 가는 게 맞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로 돌아간 수양대군이다라고 한다면 다음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아니면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이거는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들켰어도? 왜냐면 타이밍 놓치면은 수틀려서 다 죽을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아. 어. 그럼 뭐가 오해예요? 아, 파란색이 고, 파란색이고 네, 빨간색이 스톱. 1, 2, 3경 해줘요? 네? 카운트다운 해주면 카운트다운을 해주시 법정에서도 그러시나요? 방송을 너무 많이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를 한다. 두 분 다 그냥 아주 영모에 굉장히 능하신 수양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들 때 과감하게 밀고 나갑니다. 네. 망설이진 않았어요? 수양은 많이 망설입니다. 수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정재 씨의 느낌이 아니에요. 바로 막 이렇게 밀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증 오류 중에 그래요? 수양을 너무나도 멋지게 그렸다는 굉장히 멋지게 그렸는데 수양 자체는 좀 주저하고 좀 휘둘리는 편이에요. 수양대군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한명입니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다. 밀고 가요. 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하는 건 한명회인 거죠. 그리고 관상의 가장 큰 고증 오류 중에 하나는 한명회를 이제 김희성 씨가 했다는
왜요? 한명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이러더라고요. 김희성 씨도 잘생겼는데요? 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꽃같이 생긴? 꽃미남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인데 김희성 씨가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선 약간 그 책략가, 약간 비정한 책략가처럼 비춰지긴 했죠. 대단히 책략가예요. 굉장히 똑똑했었던 사람인데 시험을 못 봐요. 똑똑한데 시험운이 없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계속 떨어지고 관운이 잘 없었어요. 근데 관직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 고위 관직을 지내면 음서직이라고 그래서 말단 관리직을 하나 줘요. 그럼 고려 때도 있던 거 아니에요? 고려 때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원래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한 명에는 음서직으로 그 문 지키는 거 당번 서는 그 관직을 맡고 있었어요. 수양대군이랑 조금 어울리다 보니까 한 명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건수 하나 나오겠는데? 나도 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거를 끊임없이 옆에서 설득하는 거죠. 이게 되면은 나는 진짜 떡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선은 군대는 국가만 가꿀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한명회가 계속적으로 뻔빙질을 하는 거죠. 군사 조직을 둬야 된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핑계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계속 나가요. 사냥을 다니면서 옆에 건달 같은 친구들을 계속 둬요. 아, 힘쓰는 친구들을. 네. 그다음에 노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노비를 무장만 시키면 군인이에요. 전투 노비. 네. 그렇지. 근데 그거 하면은 영모잖아요. 그렇죠. 그 핑계를 사냥으로 내는 거죠. 계속. 사냥하러 갑니다. 사냥하러. 그래서 그 관상에서 보면 늑대랑 막 이런 맞아요.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첫 장면. 그게 사냥 갔다가 이야. 그리고 10월 10일에 그 경복궁의 문을 잠그고 단종에게 찾아갑니다. 이 황표정사와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관련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런 게. 그렇죠. 그리고 경복궁으로 부르고 들어오면 문 잠그고 죽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 서울에 보면서 봤듯이 전두광이 이제 막 급하게 찾아가잖아. 막 찾아가가지고 최규한테 최규를 최규 대통령한테 네. 재가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맞아요. 말을 하라고 하잖아. 해달라. 네. 똑같습니다. 12.12 쿠데타의 명분은 하나예요. 지금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잡아야 된다. 12.6 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사람 잡아가지고 수사해야 됩니다가 명분입니다. 둘 다 그 재가를 받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위까지는 아니고 정리만 내가 할 거야.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타이밍에 제가 질문을. 개유정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왕이 될 거냐 아니면 이 난리만 정리한 상태로 뒤로 물러설 거냐. 원투쓰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고! 고! 먹을 만큼 먹었으면 집에 가야지. 타짜에 보면 나오거든요. 현경장이 고니한테 그 얘기를 해요.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 집에 가야지. 그래서 저라면은 그 정도에서 빠지고 딴 돈에 반만 가져갑니까? 그 정도면 반 이상 가져가죠. 그 정도면.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딱 멈췄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시기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복궁을 어쨌든 자기 사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 왕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 왕권을 내려놓게끔 좀 밀어붙였어도 되지 않나. 네. 수양은 고를 했어요? 아니면 우선 멈춰야 된다라고 해서 멈췄어요? 멈추고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서 나중에 왕이 되는 거죠. 멈췄어요, 우선은? 개유정난이라고 딱 들으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조선에는 왕이 바뀐 적이 몇 번 더 있어요.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정도 있고 반정과 정난은 다릅니다. 일단 반정은 뜻 그대로 풀이하면 정상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선 왕조에서 공식적으로는 땡땡치고 쿠데타가 아닌 거죠. 그 이전의 왕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었던 군주를 패하고 제대로 된 군주를 다시 앉히는데 성공하면 반정이에요. 반정.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혁명에 성공한 거죠. 혁명에 성공한 그렇죠. 거. 근데 이때의 명분은 왕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반정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바로 왕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화 관상에서 보면 이정재 씨가 송강호 씨한테 물어봐요. 지금 다시 말하나 내 관상. 왕이 될 상이니? 근데 그때서야 왕이 진심으로 성군이 될 상입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상하구나. 나는 이미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될 상이라니 완전히 고중오류 왕이 아닙니다. 단종을 깍듯하게 모셔요. 물론 직을 더 많이 맡죠. 본인이 영의정부터 싹 다 하잖아요. 이종 판서부터 해가지고 다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12.12 쿠데타 이후에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맡고요. 원래 겸직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별 4개까지 달면서 진급을 따다닥 하잖아요. 지금 실세는 전두환이라느니 합동참모본부장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 난 아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비슷하죠? 12.12 때랑 비슷하다, 굉장히 진짜. 비슷해요. 네. 수양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를 할 때 각자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인사권 남용을 비롯한 이 모든 문제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까지 할 정도의 위기다라고 판단했으면 이거는 제대로 조선을 돌려놓은 반정이네. 네, 라고도 평가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선 왕실에서 보기에도 왕조에서 보기에도 명분이 명확하고 정당했다라고 했으면 세조 반정으로 표현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그 이후에도 이건 정난이자 쿠데타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정당성이 없다라고 후대에서. 부족했던. 네. 지금의 시대에서 판단을 해보면 이제 어쨌든 뭐 전두환, 노태우 다 이제 재판을 받았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말이 있었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주 이제 뭔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상권 분립이 본질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뭐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통 이제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다. 사실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양대군도 그렇고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짧게는 성공합니다. 수양대군도 왕이 됐고요. 전두환도 결국은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틀렸다고 헌재에서까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쿠데타가 성공하더라도 역사는 그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요. 세조는 왕이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들을 기리는 거예요. 사실 그건 세조를 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라도 조선시대 내내 돌려가기가 이제 되는 거죠. 세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역사는 기록을 기록을 합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결국은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비판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밖에 남을 수 없었던 것도 역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단히 매섭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그걸 알려주는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1453년 10월 10일 그날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의 선택이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근데 참 세조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래도 세조가 좀 무리하게 본인의 이런 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나쁜 놈이라고 평가를 해요.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뒤바뀔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지금 조선사를 통해서 배워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선택할 때 생각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저희 이걸 살려야 돼요. 예. 좀 활약이 너무 좋았어요. 딜레마 버튼. 아무튼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오늘이 마지막. 아니 이번 편이 여기까지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네. 고생했습니다.